제주도 의회 한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를 지키고 살리고 돌보는 녹색당의 관점에서 제12대 제주도 의회가 내린 결정을 살펴보고 분석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과오 9가지를 뽑아보았고 이 앞에 있는 그 피켓을 통해서 그 타이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오신 참여자분들과 함께 구호 퍼포먼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한 번만 하고 마지막에 3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녹색 정치로 제주를 지키고 제주를 살리고 제주를 돌본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피켓을 들어주시고요. 이제 그 녹색당 김순애 비례후보 출마 예정자가 녹색 정치의 눈으로 본 제12대 제주도 의회 한계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그 기자회견문 없으신 기자님들은 저희가 여기 앞에 테이블에 매수 놓았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김순애 후보님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제주광역 비례 출마 예정자 김순애입니다. 이번에 저희 그 당원들과 함께 지난 12대 제주도 의회를 한번 평가하는 저희가 작업을 좀 가졌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좀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경기 부양과 양적 관광 중심의 근시한 의정 활동에 도정 견제, 도민 삶과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은 없다. 2002년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이래 제주는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로 농지와 토지, 임야가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농지 감소로 1차 산업 비중 역시 줄었습니다. 대신 관광 서비스업 비중이 늘면서 소득의 도외 유출 현상도 심화되었습니다. 곳곳에 파헤쳐지고 난도질된 자연환경,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높아진 집값과 임대료, 전국 대비 최저 수준의 임금과 불안전 일자리 증가 등의 현실은 제주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제주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 도정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12대 제주도의회의 활동을 녹색 정치의 관점으로 평가했습니다. 1. 제주도의회는 건설경기 부양과 양적 관광업 중심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제주의 개발을 부추기는 한편 도정의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도심지 건축물 층수를 15층에서 25층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2025년 6월 제439회 정례회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정은 선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성 확보, 후 고도 완화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부족한 상태로 건설업 부양과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여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조치로 재개발 시행사 등이 가져가는 이익은 커지고 일조권 침해, 교통 혼잡,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이 도민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은 늘고 빈 상가와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는 실질적인 도시 문제를 외면한 처방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건설 투자를 위한 빚내기 4,820억 원의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한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2025년 10월 제433회 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820억 원의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법정 한도를 980억 원 초과한 규모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의회 내부 심사 과정에서조차 일반 회계사업을 지방채로 돌려받게 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비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찬성 32명으로 가결해 재정 악화 우려 속에서도 건설 투자를 위한 빚내기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들불축제 오름 불높이 부활 조례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2024년 10월 제432회 임시회에서 도민 수기 절차를 거쳐 폐기하기로 방향을 잡았던 들불축제의
오름 블로키를 제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및 공익저해를 이유로 의회에 거부권을 요구했습니다. 관성적인 개발 압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앞장서서 과거의 관행을 비판 없이 반복하려 한 도의회를 도정이 견제한 우스운 사건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에 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2025년 4월 제43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요구건이 통과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했지만 산림보호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재석위원 44명 중 26명이 찬성 표결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등 중산간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을 허가하는 중산간 도시관리계획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5년 2월 25일 제43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등 중산간 지역에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에어포레스트의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사안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한 차례 안건 상정 보류를 통해 견제하는 듯 했으나 이후 해당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여 폐기 수준을 밟게 되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도정의 개발 압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잘 보여준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동복리 LNG 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사례입니다. 제주도의회는 2026년 2월 제446회 임시회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5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는 가동 시 56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제주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넘는 막대한 양입니다. 의안 상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재생에너지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의장은 직권상정 보류를 통해 심사를 미루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39명, 반대 2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장의 직권상정 보류와 토론의 과정이 무색한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결여,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는 도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외모를 품평하고 4.3에 대해 이념적 평가르기를 했던 이정엽 의원의 사례입니다.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2025년 9월 12일 제44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식 질의 도중에 여성 공직자에게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하신다며 시대착오적인 외모 품평 발언을 하였습니다. 앞서 2022년에도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4.3 사건을 두고 폭도에 의한 피해도 많다며 이념적 평가르기를 해 구설에 올랐고 같은 날 열린 동료 초선 의원들과의 술자리에서는 동료들과 호칭 문제로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등 거듭된 자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시민에게 제주를 떠나라 막말한 사례입니다. 11대 도의회에서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혐오 표현이라는 지적과 재발 방지를 권고받은 바 있고 제주 제2공항 반대 시민을 육지에서 온 반대 전문가라며 제주를 떠나라는 막말을 퍼부었던 강충룡 의원은 12대 의회에서도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9월 14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학습시키는 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교권 침해의 학생 인권 조례가 기름을 부었다는 등 여전히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여행인지 아리송한 해외 연수를 하는 도의원들의 모습입니다. 12대 제주도의회는 2022년 7월 4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인 2022년에는 14회, 그 다음에는 19회, 2024년에는 16회, 작년에는 18회의 해외 출장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24년 5월 사이 진행된 전국 지방의회 9개 연수 914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의원들의 경비 부정 집행 등을 적발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해외 출장 후에 공무 9개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통해 어떤 정책적 학습을 진행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공무국외 활동 보고서와 별도로 의원별의 정책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북구의회는 2026년에 의원 공무국외 출장 여비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경기 침체 및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솔선수범하고 고통분담하는 취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제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재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2대 도의회는 도민 다수의 삶보다는 소수의 개발 건설업자들, 대규모 관광업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민생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찾는 것임에도 여전히 근시안적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 사고에 갇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자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 정치는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아닌 도민 다수의 삶을 지키고 돌봅니다. 그에 관한 정책은 다음에 자리를 마련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권한을 통해 도정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뾰족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녹색 의석 하나가 만들어낼 나비 효과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김순애 녹색당 제주광역 비례후보 출마 예정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애 녹색당 비례 후보 출마 예정자의 발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뾰족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녹색 의석 하나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었던 구호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종이를 앞에 내려주시고 녹색 정치로 제주를 지키고 살리고 제주를 돌보겠다는 녹색당의 의지를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녹색 정치로 제주를 지키고 제주를 살리고 제주를 돌본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기자회견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기자님들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도의회의 이러한 사실들을 항의를 하신 적 있었나요? 어떤 답변을 드렸나요? 저희가 몇몇 논평을 통해서 좀 했었었고 입장들을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들불축제 오름 블록기 부활 도래안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또 항의를 계속 하기로 좀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동곡리 LNG 발전 같은 경우도 녹색당을 비롯해서 타 단체들과 함께 도의 의장을 방문해서 좀 항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에 관해서 특별한 성의 있는 답변을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혹시 한 분 더 계실까요? 네,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도지사 후보가 없는 당은 되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당선의 고지에 오를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도지사 후보가 없다 보니 사실 언론으로부터,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발언할 기회들을 굉장히 갖지 못한 것이 좀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원들과 함께 시청에서 이따가는 또 제주대학교에서 계속 정당 연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정당 연설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계속 저희의 또 그 정책들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책 카드를 좀 이렇게 정책 영함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에게 가급적 저희 녹색당의 정책을 담은 정책 카드 영함을 좀 나눠주면서 녹색당이 꼭 제주도의회에서 녹색 의석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주도 사회에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하신 녹색
정책을 다룬 카드는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기자님들 있으면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